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 예, 첫 번째 이슈는 여야 단일화 2라운드 개막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그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자리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이 범여권 단일화를 앞두고 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공이 많다라고 하면서 박영선 후보에게 입장 표명, 그러니까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여성계의 또 대모인 남민순 의원이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준 사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인사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을 두고 또 이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오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왔으니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제 신속히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범여권 단일화 일정표가 이제 나왔다고 해요. 예. 박 후보와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그 단일화 협상이 그 최종 합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인 9일 이제는 후보 단일화 방식과 일정에 합의가 됐는데요. 당초 이제 민주당 이제는 박영선 후보로의 단일화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또 예상외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열린민주당 이제 김진애 후보가 매우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공격적으로 보일 만큼 이제는 아주 진정성 있는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3차례 이상 토론회를 포함해 심도 있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자라고 요구하면서 아예 의원직을 사퇴해버린 겁니다. 예, 사실상 배수진을 친 건데요. 그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빨리 신속하게 끝내고 이제 범야권 후보,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나 혹은 안철수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정이 될 텐데 여기와 이제는 1대1 매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김진애 후보와의 토론회를 몇 차례 거치다 보면은 일단 조기에 먼저 이제 검증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에너지도 소진이 되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검증 과정에서 또 부적절한 발언이나 또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범야권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제 상처가 나버린다는 거죠. 구설수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동안 신중했던 겁니다. 하여튼 합의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 지점에서 좀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 단일화 토론은 TV 토론이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 한 번에 라디오 토론 한 번 해서 총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서울 시민 투표 결과와 당원 투표 결과를 5대5로 반영해 후보 등록일인 이제 18일 바로 전날인 17일까지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일단 두 후보 모두 이제 정치적 이념도 유사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나 또 열린민주당이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은 좀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범야권 그 후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이제 가졌는데, 자, 그런데 협상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긴 했는데 서로 간에 온도차가 좀 있다고요? 예, 두 후보 모두 이제 이번 주 초 이제 맥주 회동을 갖고요. 사소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당 차원에서 갈등이 있어도 후보들이 나서 대승적으로 흐름을 가져가자라고 이렇게 뜻은 모았지만 사실 현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선에서 아주 막강 경쟁자인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103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또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지율이 오를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당장 급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신중 모드이고요. 그에 반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1위에 이 바람이 꺼지기 전에 단일화가 돼야 되니까 신속히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후보를 향해 이 침대 축구를 하냐라는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단일화의 구체적인 일정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두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든 단일화만 되면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구조에서 승산이 있지만 단일화가 안 되면 필패다라는 걸 아니까 최종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오히려 일정보다는 단일화 방식이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좀 유력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지 아마 그 부분을 합의하는 게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 부산시장 선거로 좀 넘어가서요. 예.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그리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로 이제 대진표가 이미 짜진 그런 상황이죠. 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이제 앞서간다는 분석인데요. 네.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만큼은 전체 18석 중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 미래통합당이 15석을 가져갈 정도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전체 40석 의석이 걸려 있는데 32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필패를 했다 그러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압승을 한 건데요. 예. 그 여세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주도를 하면서 그 부산 민심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면 뭐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정부와 민주당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공을 들이고 적극 추진하고 또 주도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곧바로 지지율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거라 이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음.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에는 또 국민의힘이 정치적 텃밭인 TK 지역에 또 반발을 무릅쓰고 적극 찬성했기 때문에 민주당 덕에 통과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모두의 공이 돼버린 겁니다. 네. 거기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민주당 출신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대규모 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LH 직원들 땅 투기로 인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또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판세대로 하면은 부산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이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추격하는 입장에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대구 부끄러운 어른들입니다. 대구. 최근 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대구라고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예, 그 대구,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빠르게 말하면 대구입니다. 대리구매, 대구. 대리구매, 예. 대리구매, 대구. 예, 예. 사실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SNS에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홍보하면은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채팅으로 담배나 술, 심지어는 성인 용품 같은 걸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만나서 돈을 받아 직접 구매해주고 그 자리에서 또 수수료를 좀 챙기거나 아니면 계좌로 돈을 받아 이제 택배로 보내기도 하는 거죠. 이 수수료는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갑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따로 챙긴다고 합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유해 약물에 또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상대가 뭐 여학생이면은 수수료 대신 좀 어딜 좀 만지게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양 얼굴 본 김에 돈을 좀 내가 오히려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이게 성범죄로도 연결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정말 이게 문제가 큰데 어떻게 뭐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까? 예, 대구도 처벌을 받습니다. 현행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물건을 대리 구매에 제공하거나 뭐 굳이 구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짜로 줘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 행위가 뭐 SNS를 통해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적발이 쉽지 않은 게 문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편의점 근처에서 만약에 뭐 어른이 이렇게 뭐 담배를 건네주면서 학생한테 건네주고 있다. 그럼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주위 분들이 좀 목격을 한다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예. 보복이 무서워서 요새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내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나저나 이게 대구가 이게 저 줄임말인 것 같아요. 줄임말. 예,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입니다. 데파테크 신드롬입니다. 예, 이거 저 오늘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 대파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예. 보통 그 대파 한 단에 2,000원 정도인데 7,000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금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대형마트 가격 기준이었는데요. 네. 그 대파 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대파를 키우는 게 이득이라고 해서 대파테크 또는 대파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고요. 심지어 대파 몸값이 이제 비싸다고 해서 집에서 이제 대파를 애지중지 키운다라 그래서 반려대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보면은 결국 네.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 지난해 이제는 대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밭을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파의 대표 산지인 이 전남 지역의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9%, 평년 대비 약 3% 줄어들었습니다. 아. 거기에 지난 겨울 이제 한파 폭설이 이어지면서 생산량도 줄었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도매시장 대파 반입량이 1년 전보다 60%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봄 대파가 이제 한 4월 정도부터 나옵니다. 봄 대파는 이제 그때까지는 좀 대파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그 음식점에 가면은 뭐 파절임이라든지 뭐 파무침 뭐 이런 게 이제 안 나온다고도 하는 분들도 예. 있는데 아니 그런데 막상 이 대파 가격은 올랐는데 농민들은 이런 가격 상승이 달갑지가 않다고도 해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밭대기라고 해서요. 미리 이 중간 도매상들이 밭에서 경작된 이 농산물을 통으로 미리 계약을 미리 해버립니다. 네. 겨울 대파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이미 도매상들이 한 평당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미리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대파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거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면 내년에는 또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 폭락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된 수익을 나는 게 좋으니 아마 이번 가격 상승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나저나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좀 더 비싸게 사는 거 그 이익이 농민들에게 가야 좀 기분이라도 좋은 건데 가격 상승에 뭐 보람이 없네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